전문 강사들의 영상 플랫폼 온토리TV 민수경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육연구소 봄날 권경진 강사라고 합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왜 더 예뻐지셨어요? 제가요? 네. 저는 너무 우아하셔가지고, 네, 눈이 부십니다. 그 예쁜 척은 그만하는 걸로 하고. 네. 네. 저희가 그 의상을 바꿔 입으니까 좀 느낌이 좀 달라져서, 그렇죠. 네, 의상이 중요하죠. 그런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이미지 전략이라는 이야기를 나누긴 할 건데, 근데 약간 포커싱이 그 ESG에 좀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네. 되게 좀 생소하기도 하고, 네. ESG와 이미지 전략은 뭔가 좀 네.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ESG 경영이 요즘 사실은 화두가 되고 있는데, 네. 이미지에도 ESG 전략이 필요한 건가요? 필요합니다. 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먼저 ESG의 이미지 전략을 말씀드리기 전에 남자들이 와이프를 보면 한 가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편이 있는데요. 네. 대표님은 혹시 그게 무엇인지 아실까요? 그 아침마다 출근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네. 옷이 이렇게 쫙 걸려져 있어요. 네, 네. 걸려져 있는데 그 앞에서 뭐 입지? 입을 게 없는데? 어떡하지? 이 얘기예요. 정답입니다. 네. 남편이 이해가 안 되지. 이해가 이게 안 다 가. 옷인데 왜 맞아요. 뭐가 없다는 거지? 맞아요. 옷장에 차고 넘치는데 막상 입을 옷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의 경우는 옷장 정리가 안 되어 있을 때인 것 같아요. 옷은 많은데 봄, 여름, 가을, 겨울 옷이 마구 섞여 있고 너무 옷이 많으니까 한마디로 내가 가진 옷들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또 다른 이유는 나에게 어울리는 스타일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 옷을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짓수는 많지만 결국에는 어울리는 옷만 입게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매번 맞아요. 같은 옷만 입는 거죠. 그러니까 옷이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그렇죠. 네. 특히나 아침 시간은 완전 황금 시간이잖아요. 한 3, 4분만 늦어도 금쪽 난리가 같잖아. 나는데. 그러니까. 근데 옷장에서 내가 찾는 옷 없고요. 스트레스 받고요. 막 그럴 때 또 막 식은땀 나고 이러면서 아침의 시작이 벌써 에너지가 반쯤 나간 상태로 시작이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옷에 대하여 여러분들의 스트레스와 시간 비용을 줄이고요. 무엇보다도 환경도 살릴 수 있는 팁을 드릴까 합니다. 앞서서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요즘 ESG 경영이 화두죠. 간단하게나마 ESG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E는 Environmental, S는 Social, G는 Governance의 머리 글자를 딴 단어로 기업 활동의 친환경, 사회적 책임 경영, 지배 구조 개선 등 투명 경영을 고려해야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네. ESG는 개별 기업을 넘어서 자본시장과 한 국가의 성패를 가르는 키워드로 부상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게다가 팬데믹 상황을 우리가 겪으면서 더더욱 지금 환경이나 이런 것에 절실해진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지금 패션업계는 아주 불황을 겪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코로나로 인한 외출이 좀 줄어들면서 구매가 감소되었기도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근 환경 이슈가 부각되면서 ESG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추세 속에 패스트 패션이 비친환경적이다라는 것에 불똥이 튀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과연 패스트 패션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어쨌든 뭔가 빨리빨리 뭐가 맞습니다. 변화하는 것 같은데, 네네. 뭐 유행, 트렌드, 뭐 그렇죠. 이런 걸까요? 네. 디지털 시대다 보니까 모든 것이 급변하는 트렌드에 맞춰서 패션에도 유행이 정말 빠르게 변화하면서 사람들을 그때그때 변화하는 트렌드에 맞춰서 옷을 자주 구매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 점이 패스트 패션이 생기게 된 그런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네. 스파 브랜드 많죠. 네네. 어떤 브랜드를 제가 좀 언급하기보다는 그런 브랜드들을 말하는 건데요. 패스트 패션이란 짧아진 패션 주기에 따라서 빠르게 바뀌는 유행을 즉각적으로 반영한 옷을 말합니다. 그리고 패스트 패션은 가격이 또 저렴하고요. 또 트렌드에 민감하고 그리고 굳이 내가 나가서 사지 않아도 온라인을 통해서 편리하게 구매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패스트 패션의 이면에는 우리가 책임져야 할 대가가 있습니다. 바로 환경, 노동, 그리고 저작권 부분에서 말이죠. 네네. 그럼 환경 문제부터 살펴볼까요? 우리가 즐겨 입는 티셔츠 있잖아요. 티셔츠 뭐 안에 아무것도 이렇게 장식도 없는 네. 민무늬 티셔츠 한 장을 제작할 때 이산화탄소가 티셔츠 한 장을 제작할 때 7파운드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냥 한 장에? 파운드의 개념도 지금 감이 안 오실 네네. 텐데요. 이것이 10년 된 어린 소나무가 3그루나 있어야지 이 발생된 이산화탄소를 정화시킬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이 한 장에 소나무 3개씩 있어야 되겠네. 네. 야. 또한 그렇군요. 우리 청바지 정말 없어서는 안 되죠. 청바지 한 벌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네. 물이 1,500리터가 필요한데요. 뭔가 굉장할 것 같은 느낌은 드시죠? 네. 이는 우리가 빨래를 9번을 하고 샤워를 12번 하고 설거지를 60번이나 할 수 있는 엄청난 양입니다. 이렇게 티셔츠 한 장과 청바지 한 벌은 평범한 옷인데도요, 심각한 환경 오염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만이 또 아니죠. 패스트 패션은 저렴한 가격이 특징인데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옷을 만드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정말 이 못 사는 나라의 이 노동자들, 심지어는 미성년자, 아동까지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력 착취를 시켜가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가격이 아무래도 저렴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옷에 입는 이런 지금 대표님하고 저는 이런 지금 장식이 다행히 없는데요. 네네. 네, 그 장식들이요. 어떻게 기계로 하는 게 아니라 일일이 수작업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네. 더 이게 노동력에 대한 착취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즐겨 입는 저렴하고 화려한 옷은 이런 노동자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면서 옷을 고르거나 입는 분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저작권 분야에서도 패스트 패션의 문제가 드러나는데요. 2011년에 비해 2013년에는 의류 디자인과 관련된 표절 신고 건수가 30%나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유행이 너무 짧아지기 때문에 네. 디자이너도 어떻게 보면 창작을 해야 되잖아요. 바로 단순하게 나오는 게 아니죠. 뭔가 고민할 시간도 없네. 그렇죠. 바로바로 근데 너무 찍어내셔야 빨라졌기 되니까. 때문에 진짜 말씀대로 어떻게 빨리빨리 이렇게 찍어내야 되는데 그게 너무 힘들다 보니 유행에 맞춰가야 되고 하다 보니 결국에는 이 표절이라는 선을 넘게 만들게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표절 문제의 증가는 디자이너의 창작 활동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결국 이런 원인들이 모여서 패션 디자인 산업에 적신호가 켜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환경이나 노동, 저작권 문제들은 최근 패스트 패션으로 인해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물론 패스트 패션은 좋은 점도 있지만 우리는 그 이면에 가려진 갑질을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패션 시장이 불황을 겪는 이유 중 하나는 의류 생산 대비 소비가 급감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2000년에서 2015년 의류 생산량은 2배로 늘어난 반면에 실제로 사람이 입는 양은 36%로 급감을 했다고 합니다. 뭐 수요 공급 맞지 않았네요, 서로. 네. 그러니 남는 이런 옷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는 1초당 트럭 한 대 분량의 의류가 소각되고 매립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1초당 트럭 한 대요? 네. 아니, 상상이 안 가시죠? 얼핏 뭐 소각한다 이런 뉴스를 그냥 네. 흘러가면서 들었는데 그냥 왜 소각하지? 뭐 다른 방법이 없을까? 뭐 사실은 저는 거기에서만 멈췄었거든요. 네네. 이러한 결과들은 패스트 패션이 패션을 주도하면서 매번 새로운 것을 사 입고 뭐 몇 번 안 입고 버리는 것이 예전에는 미덕이었는데 이제는 그게 더 이상 미덕이 아닌 이런 패션 간의 균열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구도 살리고 매일 아침에 그래도 다 옷 있어야 나가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걸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저는 해결 방안을 이미지 메이킹, 옷장 정리, 옷에 대한 의식 변화의 순서대로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첫 번째 그러면 이미지 메이킹. 네. 네. 바로 내가 가진 체형에 어울리는 옷이 어떤 옷인지, 그리고 내 얼굴을 화사하게 살려주는 컬러는 어떤 컬러인지 먼저 알아야겠죠. 네네. 요즘 워낙 컬러면 컬러, 신체 스타일별로 네, 패션을 진단하는 곳이 워낙 많기 때문에 잘 찾아서 그 부분은 진단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제대로 된 컨설팅을 받으면 단지 잘 어울리는 컬러와 옷이 아닌 토탈 이미지를 네, 스타일링 하는데 굉장히 개선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잘 모르다 보니까, 나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불필요한 그렇죠. 소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실컷 돈을 썼는데 결과는 별로 좋지 별로 않고, 같고 옷장에는 그러니까 옷만 쌓이게 되고 다시 또 쇼핑 나가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좀 네. 컨설팅을 통해서 네. 나한테 어떤 스타일이 맞는지를 명확하게 좀 파악하고 나면 네. 불필요한 소비는 줄어들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스트레스를 엄청 줄일 수 있겠죠. 네네. 이렇게 이미지 컨설팅이 끝나고 나면 두 번째는 옷장 정리입니다. 옷장 정리. 네. 골치가 아픈 문제이기 때문에 큰 마음을 먹지 않는 이상 쉽게 도전하기가 힘든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먼저 가지고 있는 옷들을 계절별, 자켓, 치마, 바지처럼 같은 종류별, 또 소재가 다 각각 다르니까 소재별, 그다음에 컬러별로, 또 디자인별로 나누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이렇게 옷을 추린 뒤에 이미지 진단을 받은 결과를 토대로 1등과 2등을 정합니다. 누구를요? 갑자기 지수를 예, 1등과 2등이 나오니 네네. 의아하셨을 텐데요. 누구한테? 여기서 1등과 2등은 당장 제가 메인으로 입을 옷과 그 메인의 옷에 대체되는 옷을 2등을 말합니다. 그래서 잘 입을 옷은 1번이고요. 대체 옷은 1번 옷에 만약에 뭐가 묻었는데 잘 지워지지가 않는다든지, 네. 혹시 구멍이 났다든지, 네, 뭐 스크래치가 난다든지 이럴 때 대체 옷으로 입는 옷을 말하죠. 그래서 이렇게 분류해 놓은 옷들을 2등까지만 남기시고 나머지 옷들은 싹 정리를 하는 거예요. 싹 정리. 싹. 얘네들 다 어디로 가요? 과감하게. 어. 그럴 때 정리하는 방법은 좀 부지런히 하셔야 됩니다. 난 틀렸네. 좀 부지런하셔야 됩니다. 네, 저희 이득을 위해서는 먼저 중고 거래를 이용해서 네. 네, 좀 그래. 비싼 옷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싸게 팔거나 정말 좋은 방법은 지인들에게 또 나눠주는 방법도 있겠죠. 그리고 그래도 남은 옷들은 과감하게 버리셔야 합니다. 과감하게 네. 버리셔야 하고요. 알겠습니다. 세 번째는 옷에 대한 의식 변화입니다. 의식 변화. 이게 좀 네. 궁금해요. 영국의 왕세자비 케이트 미들턴의 의상이 패션업계에서 굉장히 유명한데요. 네.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할 때 왕세자비 정도 되니까 굉장히 화려한 옷들을 참 여러 벌을 가지고 잘 입는다라는 생각을 할 텐데, 케이트 미들턴은 옷을 감각 있게 잘 입는다는 것도 있지만 네. 이보다 더 화제가 된 것은 그녀의 반복 패션 때문인데요. 과거에 입었던 옷을 반복해서 입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 전에 입었던 옷들을 액세서리만 새로 매칭해서 다시 새롭게 스타일링을 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는 거죠. 미들턴의 의상을 보면서 패션 업계에서는 멋쟁이의 기준을 다시 생각하게 되고, 이렇게 반복 착용이 더 이상 수치심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패셔니스타로 인정하는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왜 우리 유명한 디자이너 졸지오 알마니 있죠? 네, 유명 패션지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자원의 엄청난 낭비를 일으키는 단 한 번만 착용하는 패션은 더 이상 없어져야 한다고 하며, 여러 번 입던 옷이 환영받고 또 이 같은 의식적인 소비가 패션업계에 인정이 돼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급부상하는 친환경 이슈를 대응하는 차원의 개념 소비를 넘어서 반복해서 입는 것이 경박하지도 않고요. 또 자신의 미적 감각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디자이너들이 수용을 해야 한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네네. 저를 포함하여 요즘 1년 동안 옷 안 사기 프로젝트에 동참하시는 분들이 매우 많은데요. 진짜 네. 안 사셨어요, 1년 동안? 네, 주변에 저희 부모님이 사주신 거 말고는 안 샀습니다.
너무 안 사니까 부모님이 사주시는 건가요? 아, 하나의 네, 그런가요? 전략인가? 네. 네, 전략이 될 수도 아, 네네. 있겠네요. 네,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단지 옷장 정리만 했을 뿐인데 삶의 질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아침마다 그 황금 시간대 시간 줄이죠. 스트레스 줄이죠. 또 비용도 줄일 수 있어서 그렇게 줄인 비용을 가지고 PT를 끊어서 여기? 네, 저도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산 증인이고요. PT를 끊어서 열심히 운동을 하니까 자신감도 생기고 또 이미지 메이킹 수업도 받게 되고 컨설팅도 받으면서 나에 대해서 나한테 어울리는 옷 그리고 나에 대한 관심이 더 생기고 옷을 입는다는 자체가 되게 즐거워지고 네, 자존감도 높아졌다고 합니다. 네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저한테도 뭔가 좀 필요한 내용들이 있어서 네. 저도 조금 집에서 뭔가 좀 정리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요. 네. 자, 이제 끝으로 온토리 TV를 보시는 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이미지 메이킹에도 ESG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서 친환경에도 기여하고 무엇보다도 내 삶의 주인공으로서 전보다 더 당당하고 밝은 모습으로 그리고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호감을 줄 수 있는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다음 기회에 또 봬요. 그럼요. 저 네.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